한적한 도시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는 미자는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간 후 의사에게 이상한 말을 듣는다. 자신이 단어를 자주 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자는 그런 진단을 듣고도 자신의 일상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는 손자 종욱과 함께 살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자신이 맡아 키우고 있는 종욱은 반항적이고 무뚝뚝하며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던 중 미자는 우연히 한시 창작 교실에 참여하게 된다. 자신도 언젠가는 시 한 편을 써보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품었던 그녀는 강사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영감을 얻고자 한다. 시를 쓰는 일이란 무엇보다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라는 강사의 말이 그녀에게는 매우 인상 깊게 남는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는 뉴스를 통해 한 여중생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고 곧이어 경찰로부터 종욱이 그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종욱과 함께 같은 학교 친구들 여럿이 오랜 시간 한 여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혀왔고 결국 그녀는 견디다 못해 다리에서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 진실을 마주한 미자는 분노와 혼란, 죄책감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다른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미 합의금을 모아 유족과 조용히 해결하려 하고 있었고 미자에게도 돈을 내라는 요구가 들어온다. 하지만 가진 게 없는 그녀에게 그 돈은 막막한 벽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시에 대한 희망조차 점점 멀어져 간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말들을 끌어올려야 하고 감정을 직면해야 하는데 정작 그녀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점점 무너져 간다. 종욱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미자는 그런 손자를 보며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는다. 조용한 단어와 조용한 시선으로 주변 세계를 응시하며 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붙잡는다. 결국 미자는 시를 써낸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종욱을 경찰서에 데려간다. 소년의 죄는 소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과 시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그녀가 남긴 시 한 편의 나레이션과 함께 조용히 끝을 맺는다. 미자의 시는 사건의 진실과 상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을 담아낸 절절한 사유의 언어였고 그 언어는 말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에 남는다. 시는 그리하여 한 노년 여성이 삶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시와 양심의 힘을 통해 인간 존엄의 마지막 선을 지켜낸 이야기가 된다. 영사기 작품 해설, 한 단락, 약 4만 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단지 한 여성이 시를 쓰는 과정을 따라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삶과 죄, 기억과 망각, 언어와 침묵 사이에 놓인 인간 존재의 본질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깊은 철학이 흐르고 있다. 영화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라는 물음을 따라간다. 주인공 미자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평범한 중장년층 여성이다. 그녀는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고 사회적 권력이나 재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윤리와 감정, 언어를 스스로 찾아가는 고독한 여정을 떠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찾아가는 과정이다. 미자는 시를 쓰기 위해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려 하지만 그 사물의 표면에는 늘 무거운 현실이 얹어 있다. 사물은 아름답지만 그 속엔 고통이 있다. 자연은 찬란하지만 인간은 추하다. 시는 말하고 싶지만 말하는 순간 상처가 깊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한다. 아니, 그녀는 시라는 형식을 빌려 고백하고 정화하며 증언한다. 이 영화가 특별한 건 시라는 예술 형식을 단지 아름다운 언어의 조합이 아니라 양심과 책임의 도구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미자는 손자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뒤
시를 쓰는 일과 그 죄를 덮는 일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갈등한다. 주변의 부모들은 모두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 시는 그녀에게 있어 자기 인식의 공간이자 내면의 목소리를 끌어올리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을 마주 봐야 하고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죄와 고통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영화는 시를 쓰는 일이 곧 삶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미자가 결국 시 한 편을 완성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그녀 삶 전체의 증언이며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언어이자 시대에 대한 조용한 고발이다. 이창동 감독은 이 작품에서도 특유의 정적이며 묵직한 스타일을 고수한다. 격렬한 갈등이나 눈물겨운 장면 없이도 영화는 관객의 마음을 서서히 옥죄다. 대사 하나, 장면 하나가 모두 의미를 품고 있고 그것은 마치 시 한 구절을 읽는 듯한 감각을 준다. 영화 전체가 하나의 서정시처럼 흘러가며 미자의 얼굴은 그 시의 행간처럼 관객에게 수많은 감정을 안겨준다. 미자의 표정 없는 얼굴, 그녀가 바라보는 하늘, 꽃, 물, 그리고 길 위의 순간들은 모두 시적 사유의 이미지이며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고뇌와 소망이 함축돼 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늙어간다는 것이 단순한 쇠퇴나 소외가 아니라 더 깊고 섬세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감각의 확대임을 말한다. 미자는 자신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키워간다. 이것은 시가 단지 젊은 날의 예술이 아니라 늙어가는 삶을 위한 철학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시는 인간의 존엄, 도덕적 용기, 예술의 본질,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된 작품이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어떤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직면하는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시는 그 질문을 묻는 형식이고 미자는 그 질문에 몸으로 답한 사람이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미자의 시는 관객의 마음속에 남는다. 침묵 속에서 흐르는 단어들, 말보다 깊은 시선, 그리고 용기. 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쓰고 있으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라고. 침묵과 말 사이의 긴장. 시는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침묵 속에서 미자는 홀로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감정을 토해내는 외침이 아닌 오랫동안 가슴에 맺힌 고요한 문장입니다. 그녀가 짓는 시는 진실을 외면하려는 세상의 침묵을 깨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예술의 윤리성. 영화는 예술이 세상과 분리된 아름다움의 도피처가 아니라 가장 아프고 민감한 현실을 응시하는 도구여야 함을 역설합니다. 시를 쓰기 위해 세상을 오래 바라본다는 말은 곧 현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미자는 시를 쓰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며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말하는 윤리입니다. 노년의 여성, 주체가 되다. 시는 한국 영화에서 드물게 노년 여성을 중심으로 서사를 끌어갑니다. 미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나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사회가 침묵을 강요할 때 그녀는 시를 씀으로써 저항합니다. 노년의 삶이 소멸의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와의 여정임을 영화는 조용히 강조합니다. 기억의 퇴색과 감각의 각성.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미자의 삶을 잠식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감각은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그녀는 더 자주 멈추고 바라보며 더 천천히 생각하고 써 내려갑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닌 감각의 기억이며 시는 바로 이 감각의 기록입니다. 아름다움과 진실의 모순. 영화는 아름다운 것과 진실한 것 사이의 긴장을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진실은 대개 추하지 않습니까? 이 모순 속에서 미자는 자신의 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결국 삶을 새롭게 정의합니다.